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생업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진명의 그 책, 카지노 중에서 아주 그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소설가 이모영 유튜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좀 걱정을 했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작권은 걸리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에 계속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발 샛별아, 이영철은 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는 두 손으로 옷깃을 여몄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자 엄숙한 기분이 들었다. 진다면 죽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4시간 가까이를 달린 열차는 마침내 사북역에 도착했다. 앞서의 역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채비를 했다. 안 내려요? 앞면이 있는 도박꾼 하나가 졸음에서 깨어 후닥닥 뛰어내리며 말했다. 이영철은 천천히 열차에서 내렸다. 그때부터 이영철은 오로지 이서우라는 젊은 친구가 일러준 내용을 머리에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카지노 게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단 한 번에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환상을 깨준 것만으로도 그의 말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그래, 1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기는 게임을 3번 하면 된다. 결코 어렵지 않아. 뱅커 윈. 참. 이 이야기를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생바에 실패하는 사연 9편에서 헛수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에 이제 12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규칙을 6개를 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잠시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하고, 생바에 실패하는 사연 9편도 한번 이렇게 헛수고라는 이 편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총론은 맞는데 이제 강론이 없다 하는 게 결론이죠. 하루에 800을 따는 목표를 두는데 그 목표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금덩어리 떨어뜨려 주듯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소설은 소설입니다. 100만 원씩 끌어서 소액 베팅으로 800을 따르면은 강릉에서 하루 종일 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 뚜벅이가 항상 주장하듯이 게임을 오래 하면은 이 타성에 젖어서 실패하고 그림이 이제 머릿속의 이미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결국은 돈을 잃게 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오래 하면은 카지노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총론은 맞는데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바카라에서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육면을 보고 배팅을 했느냐, 원판을 보고 배팅을 했느냐, 중국점을 보고 배팅을 했느냐, 3면을 보고 배팅을 했느냐,
동전 던지기를 해서 배팅을 했느냐, 뭐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영철은 처음 베팅한 10만 원을 잃고 나자 불안해졌다. 이제껏 이렇게 불안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직 1190만 원이나 남아있고 잃은 돈은 고작 10만 원이었음에도 그랬다. 긴장한 가운데 다음 뱃을 하려던 이영철은 멈칫하며 손을 거두어 들었다. 사람들이 반은 뱅커에 반은 플레이어의 뱃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뱅커였지만 플레이어의 뱃을 한 사람들의 견해도 참고하기로 했다. 플레이어 윈! 이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판은 이제 죽는다. 이게 이제 좋은 징조죠. 참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첫 판에 죽으면 이제 이게 신중해지죠. 신중해져요. 카지노 판때기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잃었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도박 안 하죠. 그래서 도박으로 망가지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첫 판에 가가지고 큰 돈을 딴 사람들이 문제죠. 이제 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큰 돈을 따매게 되면 이제 신세를 조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뱅커에 뱃을 했다. 이영철 역시 뱅커에 10만 원을 쳤다. 플레이어 윈! 에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3번 뱃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판 맥시멈 뱃을 했는데 3번 모두 틀리자 그만 다 잃어버렸다. 한때 나도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한 적이 있자는가? 이영철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르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기다리다가 기회라고 생각되었을 때 20만 원을 쳤다. 뱅커 윈! 다행이었다. 의외로 집에 자꾸 들어와 모였다. 1개, 2개의 뱃이 한 번에 10개를 칠 때보다 더 안전하게 빨리 돈이 된다는 것을 이영철은 차츰 느끼고 있었다. 100만 원이 되자 이영철은 집을 옆으로 빼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10만 원짜리 집 하나하나에 이영철은 일희일비하며 집을 뺏기곤 했다. 신기하게도 별로 게임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새 10만 원짜리 노란 집 20개가 놓여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르자 이영철은 노란 집 30개를 모았다. 그는 그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다.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기차 안에서 목표 달성을 하면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선 참 원칙이죠. 이건 참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했으면은 칼같이 일어나서 가야 되다. 뭐 나오다가 뭐 또 기계 한번 해본다 이래가지고 털렸다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철은 다시금 새별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비록 하루 게임을 했을 뿐이지만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새별에게 희망이 깃든 전화를 한 것은 경솔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영철은 오늘의 목표를 다시 떠올렸다. 1500으로 400을 이기는 게임이다. 그런데 100씩 4번으로 쪼개야 한다. 설마 그게 안 될까 생각하던 이영철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더욱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표액. 이상하게도 서우가 준 목표액표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다. 이영철은 모든 잡념을 떨치고 오직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1년뿐인 초등학생처럼 게임에 집중했다. 이영철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떠올렸다. 그저 두 손으로 카지노에 돈을 갖다 바치던 어리석은 시절이었다. 도대체 왜 카지노 게임을 했는지, 무엇을 목표로 무작정 그 길을 나섰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이영철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전부 과거의 자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련한 사람들. 플레이어 윈입니다. 딜러가 이영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영철에게는 오늘의 마지막 뱃이 성공한 셈이었다. 예전 같으면 15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이겼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을 터이지만 지금 이 순간 이영철은 더없이 겸허하게 400만 원을 챙겨 넣었다.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이 게임하는 내내 가슴을 떨리게 했고 게임이 끝난 지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새별아, 어쩌면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나. 이영철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2,000원짜리 김밥을 점심으로 사 먹었다. 다음 2,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 참 좋은 그 예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생발을 하는 사람은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생발을 하는 기간 중에는 모든 걸 절제를 하면서 철저하게 헝거리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죠. 뭐 잠깐 돈 좀 땄다고 허지부지 마음이 헛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북에나 고안에도 있고 사북에도 있고 같은 주인인데 김밥 세상이라는 김밥집이 있죠.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원래 김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그 식당이죠. 이게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 집에 그 김밥 노하우가 아주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요. 아마 뭐 거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좀 김밥 사가지고 그 카지노에 올라가서 차에 두었다가 나중에 와서 꺼내 먹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김밥.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날 새벽 이영철은 같은 기차를 탔다. 이상하다. 오늘은 목표가 왜 200일까? 첫째 날이 300, 둘째 날이 400이면 오늘의 목표는 500이나 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서우는 셋째 날의 목표를 오히려 200으로 줄여놓았다. 한참 3일차의 목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것이 뭐 아이디어는 참 좋았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쉬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동안 했으면은 벌써 마음이 뭐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배돼지에 기름이 끼기 시작해가지고 벌렁벌렁 해가지고 좀 우습게 이제 박하를 하는 경향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3일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쉬어야죠.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게 중노동을 해야 하는 카지노는 이틀 하면은 필히 3일째는 쉬어야 됩니다. 뭐 아주 진짜 컨디션이 좋다 그럴 때는 3일째를 갈 수도 있지만 3일 이상 가면 안 돼. 반드시 하루를 쉬고 해야 됩니다. 이 예시가 뭐 꼭 기간을 정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자체의 출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하고는 하루 쉬고 뭐 하루나 이틀이나 또 쉬고 그래야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그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일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전체 그 이 카지노라는 소설책 전체 흐름으로 이 초반부에서 그 우학장이란 분이 그 제자들 둘한테 그 설명을 해주는 그 방법이 있죠. 그게 항상 복잡한 머리를 리셋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리마인더가 중요하다 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던 이영철은 이 200은 묘한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이기는 게임은 너무나 쉬웠다. 이것은 위험을 방지하고 목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심어주는 금액이었다. 이영철은 처음에 두 번보다도 훨씬 여유있게 게임에 임했다. 이날따라 게임도 더욱 잘 풀렸다. 이영철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되어 목표를 채울 수 있었다. 너무 좋은 그림인데 이대로 일어나기는 아쉽다. 내일 목표액까지 쉽사리 채울 수 있는데. 이영철은 종이를 꺼내 내일의 목표액을 보았다. 500이었다.
이 좋은 그림이라면 500을 더 이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한참을 자리에 앉은 채 고민하던 이영철은 마지막 순간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서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카지노 안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 사람이 특별히 그런 맹세를 받은 것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영철은 칩을 집어넣은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테이블을 떠났다. 다음날 이영철은 확고한 자신감 가운데서도 한 줄기 불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기차에 올랐다. 어째서 게임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과거에는 어림도 없었던 일이었다. 한번 이겨보지도 못하고 가져온 돈을 삽시간에 잃은 적이 절반은 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마치 프로 도박사처럼 침착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었다. 이영철은 두 손을 모으고 생전 처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오늘 게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500만 이기면 2600이 되고 그러면 훨씬 안정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 참 이게 좋은 현상이죠. 아침에 출정을 하시기 전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또 목탁들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불경을 한번 듣고 가든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이 무자 스님의 그 천수경 너무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이야 축 처져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냐 이렇게 했지만 참 이 생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박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야 되지만은 이 생바에서 생활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이 참선을 하면서 진짜 그 도 닦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김진명 작가의 이 카지노 소설 전체에 흐르는 게 이 도박사는 이 참선을 하는 것이다. 자기 수양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심진수양이며 자신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편.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깡패들 빚만 갚으면 온몸을 던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샛별이와 같이 아내도 찾아내겠습니다. 그 아이를 어미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는 이영철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빈코빈, 요즘 잘하시네요. 딜러는 이영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던졌다. 이영철은 팁을 던지려다 말고 고개만 숙이고 돌아서 나왔다. 함부로 팁을 던지면 왠지 뭔가가 깨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신 이영철은 어린 딜러에게 고개를 숙였다. 딜러는 팁을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눈치였다. 이영철은 예전에 딜러에게 욕까지 해대곤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숙연한 걸음걸이로 카지노를 나왔다. 이영철은 여느 때처럼 2,000원짜리 김밥을 사먹고 서울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2,600으로 400을 이기는 게임이었지만 처음부터 어려웠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순식간에 가진 돈을 다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무도 못 맞히는 그런 그림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영철은 100도 채 잃지 않았다. 대단하군요. 모두가 다 오링됐는데 어째 혼자서만 그렇게 잘하시오? 이영철은 자신의 게임법을 얘기하려다 입을 꽉 다물었다. 아무와도 얘기하지 말라던 서우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임을 100단위로 쪼개 100만 이기려다 하다 보니 못 맞힐 때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잃지는 않았다. 이영철은 몇 번 못 맞히면 그대로 오링으로 이어지곤 하던 예전의 게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떠올렸다. 욕심으로만 잔뜩 어우러졌던 과거의 게임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이영철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상하게도 과거와는 달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이영철은 오늘도 2,000원짜리 김밥을 사서 기차에서 먹었다. 내가 5연승이나 하다니? 게임의 법칙. 6일째의 목표는 600이었다.
3천으로 600을 이기는 게임이라 쉽게 생각할 법도 했지만 이영철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과거 같으면 한 뱃에 500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목표를 100으로 묶었다. 이영철은 서우가 가볍게 언급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비록 목표가 600이라 해도 100씩 처음 2번 정도만 이기면 이미 목표는 달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 후의 게임은 안정이 되었다. 이럴 수가. 이기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이영철은 자꾸만 솟아오르는 의문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할 때마다 이길 것 같았다. 내일은 3600으로 500을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대로라면 카지노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어느덧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7일째, 목표는 어제보다 더 쉬웠다. 이제 7일째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 돈이 집에 올라왔죠.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카지노 귀신이 잡아당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풀어줘가지고 말이야 했는데 카지노 귀신이 이제 잡아당기기 시작해. 이제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뭐 바카라가 우습게 보이고 뭐 이렇게 세상이 다 뭐 내 것이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참 위험한 시기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잘 보였다. 한 호흡만 참아요.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갔다 와요. 이영철은 최악을 그리면서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미친듯 질러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꾹 눌러 참았다. 서우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말은 무조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영철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도망가는 거요? 그림이 이렇게 좋은데? 어제 왜 그렇게 급히 갔어요? 어제 가고 나서 엄청난 그림이 나왔어요. 뱅커가 줄을 탔단 말이에요. 14개나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나 이영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과거 같으면 테이블을 치며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림을 만나서 한순간 땄다 해도 결국엔 아무도 따지 못했을 거라는 걸. 이영철은 목표액을 채우자 도망치듯 카지노를 나왔다. 다음 날 이영철은 같은 기차에서 같은 기도를 드렸다. 오늘 이기면 목표의 반을 채우는 겁니다. 제발 저를 겸허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딱히 믿는 신은 없지만 이영철은 기차에 앉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4100으로 700을 이기는 게임, 사실은 4100으로 100을 이기는 게임, 이런 걸 몇 번 하면 되는 게임이었다. 야, 뱅커고 플레이어고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무조건 저분만 따라가. 저분이 최고야. 매일 이기는 분이야.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던 누군가가 친구에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이영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영철은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영철은 다시 어제 서우가 전화로 한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칭찬할 겁니다. 그런 때는 재빨리 테이블을 떠나세요.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영철은 바로 자리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니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날도 이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만의 자잘한 게임을 했다. 배팅이 어찌 그래요? 그 좋은 그림에서 치면 치는 대로 먹는 게임 아닙니까? 이영철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그런 뱃을 했던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었다. 항상 그런 뱃으로 일관했었다. 이제 이영철은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원리를 확연히 깨닫고 있었다. 이영철은 잠시 쉬면서 옆에 젊은이가 하는 게임을 지켜봤다. 1000만원을 들고 온 그는 좋은 그림에서 500을 몇 번 찍더니 옆의 사람에게도 칩을 건네주며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5분도 안 돼 그는 5000을 이겼고 사람들은 모두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이영철은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지노 게임은 과정입니다. 돈을 이겨오는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치밀한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렵게 이겨온 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쉽게 이겨온 돈은 쉽게 무너지지요. 어제 걸려온 전화에서 서우는 마치 자신의 심정을 꿰뚫기라도 하는 양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 주었다. 4,800을 가진 시점에서 이영철은 9일째를 맞았다. 기차에 앉는 순간 그는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은 반을 해낸 것이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확고한 자신감이 생겼다. 새별아, 내가 간다. 이 아빠가 간단 말이다. 게임은 어려울 것이 없었다. 4,800으로 100을 이기는 게임이 그리 어려울 리가 없었다. 이영철은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긴 100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다시 10이나 20 혹은 40을 베팅하면서 시간과 싸웠다. 오늘의 목표액은 900. 이영철은 400을 이긴 시점에서 그림에 확고한 자신을 가졌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다. 뱅커와 플레이어가 하나씩 번갈아 나오는 소위 원바이원이었다. 깔루기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래, 찬스지. 이영철은 특히 이 그림을 좋아했다. 이미 이겨둔 400이 있지 않은가. 400을 가서 맞으면 남은 목표액 100은 문제도 아니었다. 모두들 뱅커에 거의 맥시멈 벳을 싣고 있었다. 이영철은 100만원짜리 칩 4개를 집어들었다. 저도 본전이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영철은 칩을 뱅커존으로 밀어넣었다. 플레이어 6, 뱅커 7, 뱅커 윈! 딜러의 힘찬 목소리에 이영철은 가슴이 다 시원해졌다. 그동안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10이나 20을 베팅하며 억눌러온 가슴이 하늘을 향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쾌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영철은 이후 노란 칩 몇 개를 베팅해 100을 더 채워 넣었다. 900. 반환점을 돌아선 후에 첫 목표인 900을 시원스럽게 해결한 것이었다. 이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영철은 기차에서 2,000원짜리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도 이영철은 온갖 잡념을 떨치고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은 게임을 했다. 6,300으로 900을 이기는 게임이었지만 이영철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게임을 해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새별의 이름을 불렀다.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던 인생이 다시 빛을 찾는 마당에 남의 시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12일째. 새별아, 지낼만하니? 이영철은 기차를 타면서 어젯밤 딸과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네, 오늘도 언니가 다녀갔어요. 그래, 참 고마운 언니구나. 근데 아빠 언제 절 데리러 오세요? 이제 며칠만 참아. 아빠가 요즘 일할 사무실도 알아보고 우리가 같이 살 방도 알아보고 있다. 아빠,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엄마를 찾아오자.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 야, 신난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뿌리며 나눴던 대화였다. 이영철은 오늘의 목표를 되뇌었다. 800. 7,200으로 800을 이기는 게임이었다.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요 며칠이 나와 내 딸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이영철은 여느 때보다 시간을 더 들여 게임을 했다. 매 순간 조급해지는 가슴을 누르며 100씩 차분히 끌어모았다. 차가운 머리, 차가운 머리,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해. 이영철은 수십 번도 더 자신을 일깨우고 경계하는 경고들을 입속으로 되뇌었다. 플레이어 윈, 축하드립니다. 원, 돈 몇 푼 딴 게 그리도 좋은가? 젊은 애한테 고개를 다 숙이고. 이영철이 딜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이영철은 종종 걸음으로 카지노를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 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하늘은 언제나 우울한 잿빛이었다. 앞으로 3일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에 이영철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좀 어때요? 기차에서 늘 보는 사람이었다.
대략 이영철은 얼버무렸다. 과거 같으면 입술이 부르트도록 자랑을 했을 터였다. 아, 참 미치겠어요. 벌써 15번이나 연패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도 없고 겁만 나요. 에이, 정말 죽고 싶어요. 이영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라면 확 죽어버릴 텐데. 보름 전에는 자신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표는 700. 비록 100이나 200 차이지만 800이나 900일 때보다 훨씬 쉽게 생각됐다. 이영철은 조심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아침에 기차에서 만났던 사람을 떠올렸다. 이영철은 그제야 도박을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자살을 가슴에 묻고 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게임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림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700을 안전하게 이길 수 있었다. 이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기록용지를 살폈다. 매우 좋은 배팅 찬스였다. 내일의 목표는 500, 지금 이긴 것은 700. 500을 한번 치고 싶었다. 반드시 이길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어에 뱃을 하고 있었다. 이영철은 슬며시 500을 집었다. 몇 번 망설이던 그는 500을 플레이어에 밀어 넣었다. 플레이어 내추럴 8, 뱅커 6, 플레이어 윈. 언젠가처럼 가슴이 시원하게 확 뚫어지는 것 같았다. 이영철은 다시 한번 스코어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번에는 뱅커 찬스였다. 마지막 날의 목표는 800, 테이블 맥시멈은 500. 이영철은 망설였다. 이 bet 만 성공하면 목표는 300만 남는다. 그런 다음 300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 그림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뱅커였다. 사람들이 모두 뱅커에 몰려들었다. 그래 가자. 이영철은 기합을 넣었다. 오늘 목표를 다 채우고 내일 목표인 500마저 이겼으니 잘못되어도 오늘 목표는 채운 셈이 된다. 진다면 내일 목표 500은 내일 와서 이기면 되고 마지막 목표 800은 마지막 날 와서 이기면 될 일이었다. 힘차게 500을 뱅커에 밀어 넣었다. 플레이어 8. 순간 이영철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역시 욕심을 부린 것이었다. 플레이어 8이면 막강했다. 오직 9을 잡아야만 이길 수 있지만 그 확률은 7%나 될까 말까 한 것이었다. 뱅커 내추럴 9.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럼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뱅커잖아. 이영철은 감동을 억누른 채 예리한 눈으로 스코어 카드를 살폈다. 이대로라면 단숨에 300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목표인 1억을 다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림은 너무 좋았다. 다시 한번 플레이어의 찬스인 것이다. 이영철은 사람들을 따라 플레이어의 300을 들이밀었다. 플레이어 윈! 이영철은 빠른 눈으로 딜러가 내주는 칩을 세웠다. 커미션으로 나간 것을 빼고 나니 1억에서 40만 원이 비었다. 40만 원만 채우면 목표 1억이 달성된다. 찬스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뱅커 찬스였다. 이영철은 5%의 뱅커 커미션을 고려해 50만 원을 뱅커에 밀어 넣었다. 플레이어 윈! 이제는 1억에서 90만 원이 비었으므로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100만 원을 밀어 넣었다. 뱅커 윈! 이영철은 다시 200만 원을 뱅커에 밀어 넣었다. 이기면 커미션 5%를 제하고 꼭 190만 원이 채워진다. 플레이어 윈! 이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500만 원을 들어 플레이어에 놓았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뱅커였다. 딜러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영철은 500만 원씩 두 뭉치를 들어 테이블에 놓았다. 손님, 죄송하지만 500까지만 베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염려 마. 내가 손을 대줄 테니까. 누군가 이영철의 한 뭉치에 손을 대주었다. 강원랜드에서는 그걸로 인정이 되었다. 이 벳이 맞으면 목표는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벳을 하지 않은 채 이영철의 벳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플레이어 내추럴입니다. 순식간에 2천만 원을 잃은 이영철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맥시멈이 훨씬 큰 메인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다. 이영철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2천만 원을 들었다. 이것 좀 놔주시죠. 이영철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병장군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네, 어디요? 뱅커예요. 두 사람의 벳 2천만 원이 테이블에 올려지자 누군가가 반대편에 벳을 했다. 플레이어 내추럴 9, 뱅커 7, 플레이어 윈!
이영철은 귀가 멍해졌다.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다. 이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3천만 원을 들었다. 좀 놔주세요. 물론이죠. 어디요? 뱅커요. 플레이어 내추럴 라인, 뱅커 바카라, 플레이어 윈. 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했다. 이영철은 통증을 참고 고개를 들었다. 스코어 카드를 눈앞에 갖다 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이 반드시 이를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영철은 손은 저절로 칩을 향해 움직였다. 그는 3천만 원을 들어 뱅커에 놓았다. 두 사람의 병장권이 손을 갖다 댔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이영철의 얼굴을 측은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영철이 반드시 이를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뱅커가 나오느냐 플레이어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영철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반대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 뻥긋할 수 없었다. 딜러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카드통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잠깐만! 이영철의 목에서 침통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영철은 순간 엄청난 갈등에 휩싸였다. 뱃을 빼고 싶었다. 어차피 1200으로 시작한 게임이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서우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딸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아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닷새 이상의 목표를 이미 이룬 금액이었다. 이영철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손을 뻗어 칩을 잡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머리 한편에서 치고 올라왔다.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껏 운이 좋아 이긴 것 아닌가? 그런 운이 다시 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이번만 이기면 만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번에 뱅커가 나오면 다음 그림도 뱅커가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을 이기고 다음에 4천을 한 번에 지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그대로 해. 이번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딜러의 손이 다시 카드통을 향해 움직였다. 플레이어 7, 뱅커 6, 죄송합니다. 플레이어 윈입니다. 딜러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이영철은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자, 참 그렇죠. 소설이죠, 소설. 참 소설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참 안타깝죠.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남의 그 소설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죠. 그때 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생바에 실패하는 사형 9편의 헛수고란에서 지적을 해드렸지만은 시지퍼스의 신화라 그러죠. 시지퍼스의 신화. 헛질할. 맨날 이 꼴로 이렇게 헛질을 하고 사는 게 도박꾼의 인생이죠. 의도치 않게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